저 기획재정부 조봉환 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부에 이제 소속된 공공기관 이런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공감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장관님과 우리 미래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주로 했던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 그리고 올해 집중을 하게 될 이제 2단계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공공국에 지난주에 공공재 발령받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한 공공국에서 이제 시민관에 이전하면서 과학기술연구회 예전에 기초연 산업위원 있을 때부터 쭉 한 2년 정도 참석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주로 이제 여기 이제 오신 분들 공공기관이 주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출연 연구기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저희들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런 지적들이 하여튼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보면 이제 국가 부채 수준을 넘는 공공기관 부채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 보면 공공기관의 이 무디스나 이런 평가기관에서 높이고는 신용등을 한 단계씩 높여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만 순수하게 이 재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지금 투자 적격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해서 밑에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투자 기피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저희들 많이 나옵니다만 흔히 이 고용 승계 지금 청년 일자리 부분도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부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성과금 펑펑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부채랑 방만 경영들이 보통 저희들 국정감사를 하면 우리 공공정책부에 한 10% 정도 기여를 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도 시작할 때 이틀, 마지막 이틀에서 저희들은 한 4일 정도를 하게 되는데,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표현해서 한 절반 정도를 공공기관에 아주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정책도 안 되고, 국민 신뢰도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두세 달 이렇게 집중 고민을 해서, 특히 이제 부채와 방만 경영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재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일부 TV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하면 굉장히 좀 무능력하고, 좀 부도덕하고, 이런 임금 과다집행이라든지, 이 부정부패,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많이 이제 지적이 되는데, 저희들이 2008년에 저희들 공공기관 공문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면서 RU 시스템이라고 웬만한 이 경영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RU 시스템을 통해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나 기자들을 보면 요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RU 시스템을 계속 보면서 어디에 보수 수준이 잘못되어 있더라, 어디에 직원들이 좀 방만하게 하더라, 어디에 생산성이죠. 직원으로 수로 나누면 이제 생산성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 다 많이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이 보도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RU 시스템에 이제 다 이제 공개한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은 좀 개인적으로 이게 다행이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감춰져 있던 거 아니면 이렇게 몰랐던 이런 게 탁 터지면 외부에 의해서 이게 개혁되는 변형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국민에 대한 인식도라든가 저희들 조사해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RU가 굉장히 귀한 바도 있지만 스스로 이렇게 자성을 해보고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저희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하면서 국민의 어떤 정보나 다 공개돼서 국민에 대한 감시에 의한 좀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부채와 방만 경영은 뭔가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내용으로 한 그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채 감축이 되도록 했고요. 방만 경영도 개선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 거 전부 다 내려놔야 되고 뭔가 좀 축소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껄끄럽죠. 그래서 노조들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상급 노조, 산별 노조,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방문 영향 부분이 조금 해소 안 된 기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 또 하나는 경영진들의 이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나더라는 건 분명합니다. 어찌들 보면 한번 좀 이렇게 노조랑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강단 있게 이렇게 하시고, 어떨 땐 또 풀어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타결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팽개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저희들이 어쨌든, 작년 한 해, 저희들 1단계 대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일부는 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 그 다음에는 이제 준정부에 계시는 분은, 일부 계신데, 특히 이제 준정부에 계셨던 분들은 평가도 받고, 그 다음에, 저런 중간정부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접 아마 체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서 부채를 먼저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대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8개 중점 기관이라는 데가 부채가 많은 기관들입니다. 이제, LH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기관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300%가 이제 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저희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내는 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게 이제 40개, 39개 이렇게 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되게 한 200% 이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 경영의 기본을 조금 상실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민간 기업에서는 되게 한 200% 정도면 이 자본시장에서 이 사채 발행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부도는 거죠. 국가가 백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부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어쨌든 한 200% 2017년까지는 200% 이하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작년에는 저희들 노력해서 좀 계획보다 조금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축을 실제 이제 부채 비율은 그렇고요. 절대액을 봐도 일부 저희들 이 33조 원 당초에 했던 걸 조금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 보면은 LH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부분이 이렇게 작년에는 어쨌든 부동산 부분이 좀 많아서 잘 팔렸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동 이제 부지가 팔렸고,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도로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업무 효율도 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게 부채도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제도적으로도 공사제 총량제라든가 구분회계라는 것은 도대체 이 부채 책임이 정부에 있는지, 경영이 잘못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사업부서에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구분회계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7개, 6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업도 저희들이 제대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방만 경영 부분입니다. 부분은 저희들 이제 8개 구분을 해놨고요. 한 55개 리스트를 딱 봐서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만 경영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첫째는 하나 이제 방만 경영 리스트 중에 하나가 고용승계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고용승계는 요즘은 그런 아주 우울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스카이 대학을 나가도 한 절반 정도는
하여튼 뭐 백수가 돼 있다. 저희 때는 뭐 다행스럽게 하여튼 경제에 이렇게 성장기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사무실에 가면 졸업할 때쯤 되면 뭐 여기저기서 하여튼 저기 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쨌든 별반이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공무와 관련해서 하여튼 그 뭐 순직이나 사망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용을 승계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 이렇게 청년 그 일자리, 뭐 청년 백수 이거 해보면 그건 절대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회사 입장이나 동료 입장에서는 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또 하나는 대학생 그 자녀 학자금 부분인데, 저희들 장학금 이 학자금 시스템을 보면 그 교육부에서 그 ICL이라고 든든 학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약간 이제 좀 컨셉을 좀 바꿔서 뭐 이전까지는 어쨌든 이 부모가 좀 책임을 진다. 하여튼 그 대학 학자금 정도는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뭐 지난 정부에 저희들은 뭐 실무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능력과 의사만 있으면 하여튼 대학 교육은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그 융자해줘서 되게 보면 그게 무이자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한 5% 정도 됐다. 지금 한 3% 뭐 이 수준까지는 내려놔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4년 동안 전부 다 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일단 한 3천만 원 내지 한 4천만 원 이상의 그 빚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 구해야죠. 돈을 벌어서 결혼해야죠. 그걸 갚아야 되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그 학자금 부분에 대한 어떤 장학 시스템이나 뭐 융자를 줄 수 있는 것은 일부 기관에서 봐서는 뭐 사기업도 다 주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줘왔고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느냐.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 전체 이 학자금 시스템으로 보면 이건 뭐 어찌 보면 사회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저희도 방망경영한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뭐 이것저것 다 일어나는데 그것까지 뺏어가느냐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방망경영 부분은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데 그 290개가 됐고 그 중에 저희 12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하나 이제 부설기관 저희는 저렇게 카운트는 하지 않습니다만 여기 수리과학연구원 원장님 계시겠죠. 어쨌든 미래부 소관이 지금 한 개 기관이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래서 작년 말로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임금이 동결됐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같은 요청이 있어서 4월 말까지 다시 이제 타결을 하게 되면 금년 3.8% 동결한 중에 절반을 또 회복할 수 있게끔 저희들 공문위에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튼 이걸 아마 기도실장님이 잘해서 하실 걸로 믿고 하여튼 그걸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망경영 부분은 사실 그 1년에 보면 뭐 한 300개 기관이 한 2천억 정도 절약을 합니다. 2천억 절약을 한다고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게 방망경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사업이나 이런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기관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뭐 경각심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 단순하게 2천억이 아니라. 그리고 뭐 그런 차원에서 노사관계 문제. 그리고 저희들은 뭐 이게 부처령 방망경에서 어찌됐든 전체 우리 신용 등급도 그런 노력을 좀 인정해주고 있다. 국제 신용 평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까지 했던 것은 이제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고 이제는 뭐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이 어찌됐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부정적인 그거에서 이제 올해는 제2단계 저희들이 했던 것은 뭔가 이제 하나의 조금 레벨업을 한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잘하기 위한, 생산 제거를 위한, 뭐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공공기관장께서 뭐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저희 2단계 대책을 마련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하여튼 뭐 현장에 계시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계속 해서 나가겠습니다. 정상화 과제 제도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있는 정보는 공개를 다 합니다. 이 알리오 시스템이 사실 굉장한 일부에서는 그 경영평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 어쨌든 알리오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자료가 올라갔는지 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민의 감시, 국회 감시, 시민단체, 언론 감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알리오 시스템, 부채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생산성 제고 부분인데 먼저 핵심 업무 중심으로 하여튼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이제 대상 몇 년이 지나면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세 개 분야에서 SOC 분야, 농림 분야, 문화 분야를 저희들이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중심 운영체계 정착인데, 거기 되게 보면 성과 연봉, 임금 피크제 이런 부분이고요. 순환보직 개선하고, 기관장 중장기 성과급 도입인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이제 노사정 협의가 결렬을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시면 성과 연봉,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제일 포커스는 저희 경제정책의 포커스는 청년층 일자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전부 다 이제 맞췄다는 말씀이고 되게 이제 언론 보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희 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보면 한 90여만 개 일자리가 날아갔다. 노사장이 청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정규직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유연화를 좀 시키고 비정규직은 조금 이렇게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조금 신규 좀 채용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도 지금 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 성과 연봉, 중장기적인 시각의 경영 이런 부분들은 지난 1월에 2단계 대책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갈 거고요. 다만 여기서도 좀 아픔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성과 부분은 이게 저희들도 저기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성과 관리 부분 하나 이제 포커스로 했던 이유가 여러 기관장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제 공공기관도 굉장히 이제 우수한 인력이 들어옵니다. 저 친구들이 한 10년만 지나면 예전에 그 인력들이 맞아?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기관장은 이사를 하나 줄여줄 테니까 밑에 1직급, 처장이든 밑으로 하나를 아예 이사를 하나 줄이고 바꾸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이 되는 상태에서 이사도 발탁하고 그런 인력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런저런,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2단계를 하면서 뭔가 좀 반영을 하든지 바꿔야 되겠다 해서 하는 부분들을 성과 중심에 이제 많이 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능력주심사의 구현, 이런 것들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연연구 기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2년 정도의 출연연구 기간의 이사회를 경사연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쭉 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자격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게 일부 아정인수경이 그런 해석일 수도 있고 해서 좀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리면 공원법은 기본적으로 출연연구기간은 이게 글쎄요, 출연연구기간 아마 기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는 몰라도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보면, 저희들 이제 법에 보면 사실 50% 이상이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사실 공공기관이 지정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97%입니다. 저희들 물론 이제 이 민간과 경합에서 같이 그 입찰에서 따온다고는 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는 출연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는 또 그 부처에 그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순수하게 저쪽 민간에 가서 삼성에서 발주하는 거 따오고 현대에서 발주하는 거 따오면 그런 얘기가 이제 100% 맞을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적용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릴 수 있으면 그건 공공기관이 다 이제 하는 거고요. 고객 만족도, 그 다음에 기능 점검, 혁신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자율성도 이제 많이 인정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과 관련해서 인력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은 사실은 출연 연구기간 받지 않으면 저희들 인력 심사 안 합니다. 이제 출연 연구기간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인력 심사를 하는 것이고 기타 공공기관을 남아서 인력 저희들 정원을 관리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예산실에서 출연금을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되나, 거기는 이제 1년 동안 예산기간이 바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정원을 하도급을 받아오는 겁니다. 예산실 하도급을 받아와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게 맞겠습니다 해서 이제 하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율성도 많이 이제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출연 연구 기관은 기본적으로 석박사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일단 빼고 배제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부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 보다 이제 미래부가 이제 새로 생겨나면서 이제 순수하게 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거기에 보면 저기 이제 경영평가에 보면은 임무 중심형 평가,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해서 여러 가지로 내는데 저는 하여튼 과기원 이사 예전에 기초연이나 산업연 이사에 가서는 부족하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공공기관이나 이 준정부에서 경영평가 부분을 넣어놓았던 그게 공기업이나 준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평가를 해서 기관장 해임도 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영평가 성과금도 일부 직원에게 다이렉트리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비해서 출연 연구기관은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결과는 오로지 S부터 이제 D까지 이렇게 나눠서, D마저도 기관장만 해당이 됩니다. 기관장만 해당이 돼서, 2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S를 맞으면 5천만 원이나 이제 크게 따라 5,500만 원을 주는데, 그런 저런 거를 보면, 이제 미래부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출연 연구기관에는 그만큼 자율성이나 이제 그걸 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계신 거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센 부분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외부에 대한 이렇게 시각을 보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이제 저런 얘기를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막스 프랑크 연구소나 프라운호퍼 연구소 같은 부분을 하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자율성이나 이런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자율성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보면, 지난번에 이제 과기원, 기초연 이사장님 하셨던 분을 해보면, 자, 그러면 거기에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거기는 EPL처럼 하위 두 팀은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리그에서 두 팀이 또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20개를 딱 평가를 해서 2개를 아웃시킨다 이거예요. 2개를 아웃시키고, 자, 새로 필요한 부분은 2개를 새로 만들어주고,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게 이제 운영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자율성도 이제 많이 줘야 되지만,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적인 시각은, 연구 성과 내지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이게 긍정적이지만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댕기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미래부와 출연 연구기관들이 조금 머리를 더 맞대고 저희들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하여튼 발전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